기술 영업 사실 문과가 이공계보다 더 유리해요. 이공계 우대 공부만 보고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기업 B2B 영업 현직자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문과인데 삼성 SDI 자소서 합격했고 통신사에서는 기술 영업 최종 합격했어요. 끝까지 보시면 통신사에서 기술 영업 최종 합격 만든 면접 답변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공고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회사 공고 보면 필수 사항이랑 우대 사항 적혀 있잖아요. 이공계 우대, 옆에 상경계열 우대 가 같이 적혀 있으면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건 문과도 뽑겠다는 뜻입니다. 전공 무관이면 당연히 지원 가능하죠. 하지만 이공계 우대인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공계 취준생들이 영업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서울에서 일하려면 영업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HD 현대 최종에서 공대생한테 떨어진 것도 그래서예요. 이공계로 우대하는 경우 경쟁자가 공대생이 오면 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기계, 전기 전공 필수처럼 공대에서 핵심적인 학과나 아니면 그 회사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전공을 요구하시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문과는 거의 100%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가 포스코 퓨처엠 지원했을 때 생긴 일이에요. 이공계 지원자도 좀 쓰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사실 왜 문과가 배터리 회사를 이런 태클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제가 5분 정도 늦었는데 기다려주고 면접도 스무스하게 흘러가서 결국 합격했거든요. 저는 자소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럼 그 산업의 영업 담당으로 시작해서 10년 후엔 산업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과라도 기술 관련된 열정과 관심만 보여주면 충분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 지식 없는 문과는 자소서 어떻게 쓰냐? 두 가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경쟁사랑 제품.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이 경쟁사 대비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것만 자소서에 녹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 컴프레셔 제조사 지원한다고 해볼게요.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동력원으로 쓰는 설비인데 거의 모든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예요. 이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수분 제거입니다. 공기를 압축하면 수분이 생기는데 이게 배관을 부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가 제품 경쟁력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면접관이 알아요. 공부해왔다는 티는 확실히 나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팀플이나 졸업 논문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경영학과면 기계 산업에 있는 여러 제조업 회사들의 전략들을 조사한 팀플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화학업계 동향이나 시장 변화 분석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 하나만 있어도 자소서에 쓸 거리가 생기거든요. 저는 졸업 논문에 이걸 활용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랑 배터리 산업 시장 전망으로 논문 썼거든요. 그게 자소서에 들어가니까 삼성 SDI 자소서도 붙고 방금 전에 말한 포스코 퓨처엠도 면접에서 붙었어요.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자소서 한 줄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입사하면 어차피 제품 교육받고 선배한테 배우고 현장 나가면서 익혀요. 면접관이 보는 건 기술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걸 채울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문과가 이공계보다 오히려 유리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면접에서 좀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영업을 잘할 수 있냐라는 면접 단골 질문에서 문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제가 통신사 기술 영업 면접에서 이 질문 받았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에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 역량이나 영업 관련된 역량이 충분하다고 답했거든요. 문과는 이런 답변할 수 있는 거리와 근거가 많습니다. 대외 활동, 팀플, 동아리, 알바까지 다 영업 경험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공계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전공 공부랑 프로젝트 위주로 학부 생활을 하니까 영업 관련 경험이 적거든요. 면접관이 영업 잘할 것 같냐? 라고 물었을 때 답할 거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공계를 안 뽑는 회사도 있어요. 두 번째, 회사에 백업 조직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모르는 기술 부분을 채워주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기술을 완벽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교육받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공계 출신이랑 격차가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세일즈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회사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사 구매 결정권자가 기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아니라 본사 구매팀 담당자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줘야 하는데 문과가 이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본인이 기술을 처음 공부할 때 이해한 방식이 그대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회사 입장에선 TO 관리가 됩니다. 이공계로 뽑았다가 영업 싫어서 엔지니어 조직으로 옮겨버리면 영업 인력이 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업 잘할 사람을 뽑으려는 회사가 많아요.
심지어 문과만 뽑는 회사도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거든요. 경영학과 선호하고요. 공고에 이공계 우대가 없으면 문과가 메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품이랑 산업을 공부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기술 영업이면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이 어떤 공정에 쓰이는지, 최근 국내 반도체 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인 입으로 풀 수 있어야 해요. 면접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가 100% 티나거든요. 두 번째는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경험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는 답이 아니에요. 압박 질문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공계도 많은데 왜 본인이 적합하냐? 이때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저는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생겨서 졸업 논문을 그쪽으로 잡았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과 현재 배터리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경험으로 꺼내야 됩니다. 영업은 고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고스펙이면 영업 직무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펙이 좀 부족한데 열정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영업을 잘할 것 같냐, 오래 다닐 것 같냐 이런 걸 더 많이 봐요. 그래서 면접에서 영업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큰 실수인데요. 그런 면접 실수 패턴들 정리해 놨거든요.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